일단 도주의 우려도 고려가 됐다고요. 뭐 우선은 도주의 우려뿐만이 아니라요. 네. 이제 실형으로 3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네. 현직 도지사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하. 1심과는 다르게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가 약 10가지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서 강제추행 한 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9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1심에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었는데 2심에서는 다소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적이고 아하. 구체적이다. 네. 이 부분은 신빙성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했고요. 도리어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2심에서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면서 네. 주명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 내의 분위기를 현장 기자들이 전해온 것을 잠깐 들어보면 법정 구속 선고를 받는 순간에 재판부 내부에 이례적으로 박수와 환호가 들렸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네. 어땠습니까? 그 순간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재판 선고 과정이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재판 선고를 마치고 이제 재판부가 이제 퇴정하기 위해서 일어서자 이 참석했던 참석자 방청 네. 방청. 방청객들이 이렇게 박수로 네. 재판부를 좀 격려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은 그 무죄를 선고를 했었는데 이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네.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런 표시를 이 박수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 김지은 씨의 미투 폭로 하루 전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는 남성 중심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미투 폭로를 지지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의 정치적인 수사는 끝내 그 자신을 대변하지 못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우리 성폭력의 나라로 갑시다.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폭력을 없애는 일입니다. 이 폭력의 원천이었던 이 차별의 마지막 숙제, 성차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남성 중심적 이 성불평등한 사회 내에서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으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주로 네. 이제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 이게 상당히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업무상 위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10가지 혐의를 다 무죄로 판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된 게 이 업무상 위력과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네. 즉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지 않습니까? 네. 그 도지사의 권위를 이용을 해서 실제 어떤 위력 간음을 했다라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 어떤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이죠. 성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지은 씨의 행동을 보면 이게 업무상 위력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1심의 어떤 해석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2심에서는 이 위력이라는 자체는 일단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 위력이다. 아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군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떤 상하관계라든지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폭력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지위 자체만으로 즉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지위 자체만으로 일단 업무상 위력을 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안희정 지사 좋아하는 순두부를 사러 갔다는 게 이제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2심 재판부는 이거는 일상적인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걸로 봤습니다. 네. 자, 결정적으로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라진 순간, 바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던 바로 이 순간입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가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러시아 출장에서의 일인데요. 자, 1심 재판부는 보시는 것처럼 성폭행을 당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안희정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아서 돌아다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행동이냐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됐고요. 근데 2심 재판부는 좀 다르게 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면 이 업무 수행이 좀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한 걸로 봐서는 이 유력에 의한 이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네.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지만 2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김지은 씨의 평소 이 그 성실한 업무 태도에 비춰봤을 때 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아하. 이것을 그 뭐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두부집을 알아봤다 이렇게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 상반된 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출장 때는 임용된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힘들었고 비행기에서 구토를 하고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라서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특히요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 측에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김지은 씨가 해왔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지금 봤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다움이라 하는 게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숨어 있다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어떤 업무를 다 수행을 했다는 거죠. 네. 또 와인바에도 가고 또 미용실에도 가고 했는 걸 보면 네. 실제 1심 재판부는 이 피해자다움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근데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편협한 그 관점이다. 이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 어떤 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만약 그 피해를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사적인 피해를 두려워서 사실 정상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재판부가 볼 때는 실제 피해자다움이라는 건 없다. 네. 먼저 그거 이루어진 자체가 일단 피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김지은 씨가 자기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이제 네. 그런 어떤 이 때문에 아하. 실제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미투 폭로 관련 재판들이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보고 있는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도 굉장히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판결문에 보면 그런 네.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 부분 불투명하거나 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가 아닌 성범죄 피해에서는요. 네. 나머지 내용이 일관적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1심에 비해서 2심은 이 김지은 씨를 훨씬 더 위력에 의해서 피해를 억압을 받았던 약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순두부집이라던가 네. 또 와인바를 같이 방문하고 미용실을 함께 썼다는 점 등이 네. 1심에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을 기각하는 근거가 됐지만 네. 2심에서는 그러한 가늠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희정 전 지사의 권력이 워낙 제왕적이었기 때문에 아하.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 네. 폭로가 늦어진 것도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안희정 전 지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다음에 폭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 네. 피해자 변호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 안희정 전 지사가 얼마나 제왕적인 권력을 누렸는지 추가 증거를 많이 제출했다고 해요. 2심에서. 그렇죠. 그런 증거들을 2심이 폭넓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워낙 강력한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도 보통 때처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안희정 전 지사 역시 미투 가해자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이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괴담처럼 떠돌았던 안, 이, 박, 김 숙청설 말입니다. 아니 박김이라는 얘기가 어제 제가 서울시에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게 화제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날리고, 그죠? 이재명 날리고, 그 다음 박원순 까불지 마라. 까불면 날린다. 그 다음에 김은 누군가. 이게 화제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탈당 권유도 받고, 갑자기 지사 되자 말자, 갑자기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소회가 어떠세요? 인생 무상이죠. 자, 물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정을 지금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같이 언급되는 것도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고 본인은 언짢을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이미 나왔던 얘기니까요. 안희 박김 숙청설. 지금 여권, 잠룡이라고 하죠.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순환사를 겪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 불거졌던 게 그 행안위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그 네. 고원진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심지어 시중에는 뭐 음모설 같은 게 떠돌기도 했어요. 근데 네. 약간 그 음모설 같은 거는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 누군가 뭐 이렇게 빅픽처를 그려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일들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그 여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언급됐던 분들이 어떤 논란을 겪고 있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픈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 이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그리고 보면은 다들 이제 지금 최종심이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최종심까지 좀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논란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 경남 도민들에 대해서도 이제 진정어린 사과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 좀 최종심까지 재판 결과를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떠도는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이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1심 선고, 그리고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 2심. 그런데 지금 안이 바뀐 멤버 가운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아직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뭐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 유리하게 돌아갔지만 친형 강제 입원 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강제 입원, 그 다음에 이제 또 검사 사칭, 또 네. 뭐 대장동 개발 사건이라든지 사실 그거는 이제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 일단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또 묘하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아까 이제 조원진 의원이 정말 돗자리 깔아도 될 만큼 이게 뭔가 예견이 좀 맞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역대 정권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과 관련된 핵심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던 전례가 많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 대통령제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누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구치소 담벼락을 건너듯이 이쪽으로 가면 구치소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안 가는 그런 식의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좀 최근에 법원에 좀 달라진 분위기도 상당히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법원 측이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것 같고 특히 엄격하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뭐냐면 예전같이 어떤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지금 사법부가 굉장히 좀 공공에 처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하.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보다 이 시민단체 힘 또 여성운동의 힘 때문에 네. 굉장히 엄하게 보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사실 3년 6개월이라는 4년 고행을 했거든요. 4년 그렇죠. 고행에 3년 6개월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바뀌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죄가 나온 2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다시 뒤바뀌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법조인들과 한번 자문을 구해본 결과요.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새롭게 많이 드러난 건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정해진 사실을 놓고 재판부가 어떻게 법리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 네. 정황 증거를 누구 쪽으로 유리하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네. 그러나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법원 기조는 엄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이 되었고요. 그랬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이 되는 것, 큰 맥락에서는 법원이 이제 원칙대로 가겠다. 네. 자그마한 예외도 주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최근의 법원 흐름은 안희정 지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법부는 당연히 엄정한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1심과 2심은 이제 사실심이라고 해서 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습니까? 네.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제 2심 재판부는 이 진실에 상당한 진실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3심인 그 대법원에서는 이 법률 해석이 제대로 됐느냐. 네. 이제 법률적인 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사실상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아하. 이것이 무죄로 되려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해야 되는데 네. 항소심 재판부가 법률을 잘못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안 전 지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